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워기 딱 틀었을 때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저 높은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공학 기술 덕분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단순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아주 복잡한 온수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층 호텔 방에서 샤워기를 딱 틀었는데 저기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데워진 물이 어떻게 단 몇 초 만에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6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 끝없는 순환 루프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이라는 강력한 힘을 길들이는 법, 또 완벽한 온도를 찾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까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엔 미래 기술과 전체 시스템의 청사진까지 싹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온수 공급의 문제. 이게 뭐 단순한 주택에서부터 거대한 마천루까지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문제를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 집 온수 시스템이랑 저 거대한 빌딩의 온수 시스템은 왜 차원이 다른 문제인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딱 보면 감이 오시죠? 왼쪽은 우리 집, 오른쪽은 거대한 호텔이에요. 우리 집이야 보일러랑 수도꼭지가 가까우니까 금방 뜨거운 물이 나오지만 수밖에 객실이 있는 호텔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50층 객실에서 샤워기 틀었는데 5분 동안 찬물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 둘째,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위험. 셋째, 잘못 다루면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는 물리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마다 수백 명이 동시에 물을 쓸 때 터져나오는 엄청난 수요. 이 4가지를 모두 해결해야 우리가 아는 그 쾌적한 온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 기다림과의 전쟁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대체 어떻게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마법처럼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걸까요? 해결책은 정말 우아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끝없는 온수 순환 루프를 만드는 거예요. 온수가 수도꼭지까지 갔다가 다시 보일러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펌프로 이 물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배관 속에서 식을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물이 쉬지 않고 건물을 순찰 도는 경비원 같은 거죠. 여기서 핵심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30m. 이게 일종의 경험에서 나온 황금률 같은 건데요. 엔지니어들이 보니까 배관 길이가 대략 30m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나와? 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30m를 기준으로 순환 시스템을 설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업계의 표준이 된 겁니다. 좋아요. 이제 뜨거운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기다림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바로 그 뜨거운 물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바로 열팽창이라는 통제하지 않으면 배관을 그냥 터뜨려버릴 수도 있는 아주 막강한 물리법칙이죠. 엔지니어들은 이 야수 같은 힘을 어떻게 길들이는 걸까요? 물이 뜨거워지면 부피가 늘어나는 건 과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근데 이 꽉 막힌 배관 안에서 늘어난 물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데가 없으면 엄청난 압력이 생겨서 결국 가장 약한 곳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이건 시스템 안전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팽창 탱크입니다. 이 작은 탱크 안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어서 물의 부피가 늘어나면 이 공기주머니가 쑥 눌리면서 그 압력을 전부 흡수해주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에 숨 쉬는 허파 역할을 하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자, 이제 물리적인 위험도 막았겠다. 그럼 세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완벽한 온도를 찾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따뜻하면 되지, 이런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온도 설정은요, 안정과 효율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겁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온도를 너무 낮게 한 55도 미만으로 설정하면 에너지는 아끼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 바로 레지오넬라균 같은 위험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높이면 한 60도 이상으로요. 박테리아는 확실히 죽겠지만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심지어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물에 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최적의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보일러에서 나가는 물은 60도로 확실하게 맞춰서 균을 다 죽이고 건물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물도 55도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에 가까웠죠. 그럼 이제부터는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더 효율적으로 온수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결과물들입니다. 온수 시스템의 혁신,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요즘 대세는 바로 이 탱크리스, 즉 순간 온수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저장이 아니라 순간이에요. 거대한 물탱크에 물을 담아놓고 하루 종일 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는 바로 그 순간에만 물을 착 데워서 보내주는 거죠. 필요할 때만 에너지를 쓰니까 효율이 극대화되고 설치 공간도 훨씬 적게 차지하죠. 그리고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처럼 그냥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해서 물을 데우는 히트펌프 기술, 아니면 아예 태양의 힘을 빌리는 태양열 시스템처럼 이제 엔지니어들은 온수 시스템을 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꿰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온수 시스템의 전체 그림, 그 청사진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수 시스템의 핵심 설계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다리는 문제는 순환 펌프와 환탄관으로 해결해서 바로 뜨거운 물을 쓸 수 있게 됐고, 물리법칙의 위협은 팽창 탱크가 막아주고 있죠. 또 보이지 않는 위험은 55도에서 60도 사이의 정밀한 온도 제어로 해결했고, 폭발적인 수요는 탱크리스 시스템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과 안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편안함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학 시스템 덕분인 거죠. 오늘 샤워하실 때 한 번쯤 이 뜨거운 물이 어떤 놀라운 여정을 거쳐 나에게 왔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편안하게 해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위대한 도전은 과연 뭘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